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오늘 제주 북부와 동부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평화야 곧 찍을 날을 주제로 한 올해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이 엿새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해 민감용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한 뒤 열리는 대행진이라 더욱 뜻이 깊은데요. 하지만 정작 해군은 경찰청 진상조사 결과는 안중에도 없는 듯 민군 복합항 항내 수역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전 지역 상생을 강조했던 해군이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호기롭게 내걸었던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결국 제주도민들을 홀리기 위한 전술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유치원 의무교육 대상자인 발달장애 아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짤막 대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탐나는 현장에서 제주의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야간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연속 보도해드린 탐사K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의 문제점을 파헤쳤는데요. 친절한 뉴스에서 취재 뒷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라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소개해드립니다.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는 개발 면제부인가를 주제로 한 지난주 탐사K 연속 보도가 화제였는데요. 특히 첫날 보도했던 현장조사 부실투성이 편은 7일간 3,400여 명에게 전달됐고 461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탐사K 취재팀은 비자림로 공사로 제기된 환경 영향평가 부실 문제를 시작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실태를 심도 있게 취재했는데요. 조사 업체들의 현장 조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밝혀내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공문서 위조 조작이다. 반드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친절한 뉴스에서 탐사K의 환경 영향평가 연속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 생명평화대행진 도보순례단의 5박 6일간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사용어 사전으로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제주 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진인데요. 2008년 여름 강정 주민들의 처음 시작한 도보 순례는 이듬해까지 이어졌고 2012년부터 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진행 중입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생명평화대행진은 전국에서 최대 3,000명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의 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지금은 강정의 문제를 넘어서 제주의 생명과 생태, 또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째 생명평화대행진이 해군기지 진상규명과 함께 제2공항 재검토를 촉구하며 5박 6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강정마을을 출발해 성산을 거쳐 제주시까지의 구간에서 펼쳐지는데요. 대행진 첫날 표정을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첫 폭염특보에 아랑곳 없이 제주 생명평화대행진 막이 올랐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가 이뤄진 지 사흘 만. 참가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사과는 있었지만 정부와 제주도정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제2공항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 섬이 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강정의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이제 성산의 공군기지가 되고 이제 모슬포에
해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남을 완전 군사기지로 묶겠다는 의도예요. 이거는. 강정 주민부터 학생,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회원들까지 다른 지방에서 보육시설 아이 8명의 손을 잡고 4년째 행진에 힘을 보탠다는 참가자의 바람은 평화였습니다. 보육시설 아이들이 보면 가장 사회적 약자인데 그 아이들한테 평화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하고 민주주의의 과정이나 시민 참여나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날 참석한 인원만 200여 명으로 5박 6일간 총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제2공항 논란이 있는 성산을 거쳐 제주시까지 100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행진하며 해군기지 추진 과정과 제2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늘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작년보다는 33일 늦게 내려진 특보입니다만 당분간 이런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찜통이 된 깻잎 비닐하우스에서 노부부가 분주한 손놀림으로 수확에 나섭니다. 송골송골 맺힌 땀을 식히려 물을 마셔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한 40도까지 가요. 40도까지? 40도까지. 그러면 이거 깻잎을 못 하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뭐 사람이 살아야죠. 뭐.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에게 폭염은 버겁기만 합니다. 더위를 식힐 것이라곤 선풍기 2대가 전부. 방 안 온도는 32도까지 올라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선풍기 2개를 켜놔도 덩달이 땀이 젖어서 거짓말 아니고 스팟을 못 붙죠. 잠 한 2-3시간도 못 자. 제주도 동부와 북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열사병 등 도내 온열 질환 환자는 90명을 넘었을 정도. 올 여름 들어서는 벌써 20명 가까이나 됩니다. 햇볕 등에 오랜 시간 노출돼 몸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어지러움이나 근육 경련이 일고 심할 경우 의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서늘한 곳에서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혹시라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고 자주자주 수분 섭취를 하는 게.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지속되겠고 다음 달까지 평년 수준 이상의 찜통 더위도 예보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체포 영상 유출과 관련해 민감용 경찰청장은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부적절한 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동 수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팀이 구체적인 지침에 비춰 잘못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어 이번 주 안에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공무직 노동조합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이행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경면 당산봉 일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산리 주민 60여 가구로 구성된 당산봉 공사 반대 대책위원회는 설명회 없이 토지주와 이장, 제주시 공무원만의 협의로 공사를 진행했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와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등을 규명해달라며 제주도청 민원실에 감사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제주도는 국비 등 300억 원을 들여 서귀포 의료원 옆에 7,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요양병원이 없고 고령 노인 비율도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JDC에서 소유한 토지 3,9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주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토지 매입 합의를 마치는 대로 요양병원 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청년에게 2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의 생활금 지원과 함께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주 더 큰 네일센터 참여자 100명을 다음 달부터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학력과 경력에 제한 없이 만 15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으로 매달 150만 원 수준의 생활 지원금을 최대 2년 동안 지원받게 되며 취업과 창업, 창작 등의 유형별 교육과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받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9월부터 기존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6,4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살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 불볕더위에도 교육청 앞에서 엿새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의무 교육 대상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엄마들인데요. 오늘 짤막대담에서는 이 모임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유치원 의무 교육 대상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엄마들. 단체 이름이 참 깁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발달 장애 하나 발달 제한 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저희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걸 알리는 피켓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이니까 이제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 특수학급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유치원에 이 특수학급 개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완전 분리, 부분 통합, 그리고 완전 통합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분 통합의 방식이 특수학급이고요. 같은 연령의 아이들과 같이 수업도 하고 그리고 특수학급에 가서 개별화 교육도 진행하는 이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 특수학급의 방식입니다.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자라서 유치원에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만 3세가 진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없고 만 4세도 진행할 수 있는 학급이 한 학급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 의무교육 대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다른 지역은 만 3세가 이제 의무교육 대상자로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이 개설이 돼 있고 거기를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제주도만 그게 마련되지 않았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알게 됐지만 만 3세라고 하면 의무교육 대상자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그 비장애인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가 의무교육인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만 3세부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대상자다. 저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제3조에 만 3세부터 17세까지가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앵커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처음 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실은 뭐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영유아 부모들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처음에 작년에 특수학급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를 꺼내봤을 때 모르는 엄마들이 8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만 3, 4세를 위한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3, 4세를 넘어서 만 5세를 위한 특수학급은 지금 병설 유치원에 개설이 돼 있나요? 네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병설 유치원이 일반 학급 자체가 만 5세반 우선 신설로 되어 있어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만 5세반이 미달인 경우에 만 4세반이 신설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학급 다니려고 하면 같은 연령에
같은 연령의 일반 학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 학급 자체가 만 5세반만 지금 우선 신설이 되다 보니까 특수학급도 만 5세만 지금 진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지역에만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주시에 5학급 그리고 서귀포시에 2학급 이렇게 있고요. 그중에 올해 지금 신설됐던 그러니까 새로 생겼던 서초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같은 경우가 일반 학급이 만 5세반이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만 4세반 일반 학급이 생겼고 이 일반 학급이 생기다 보니까 특수학급에 저희 만 4세 아이들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 5세에 미달이 생겨야지만 네네.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네. 네. 뭐 다른 장애인까지 뭐 다 포함을 하면 네네. 특수학급 수가 금방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적은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3, 4세 말고도 5세 네네. 이상도 지금 수가 현저히 적은 편인가요? 네, 현저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원래 작년에는 일단은 만 3, 4세도 판사사인데 5세도 지금 특수학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교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특수학급 증설이 그 특수교육 대상자만큼 증설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교실이 없다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대답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의무 교육 대상자라는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 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네네. 일반 아이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이 통합 어린이집이 아닌 병설 유치원에서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이랑 지금 병설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우월하게 낫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과 그러니까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임명고시를 쳐서 네, 합격하신 분들이 특수교사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게 되고 그리고 실은 저희가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적응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병설 유치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적응의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해당 병설 유치원, 그러니까 자기가 진학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진학을 해서 환경이라거나 친구들이라거나 이렇게 해서 적응하는 기간을 더 가지면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때문에 초등학교의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뭐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끼리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지만 네네. 또 이러한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엄마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반대로 네. 그냥 통합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엄마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의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네. 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무래도 병설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이 조금 더 이제 보육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아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시 이행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는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런데 통합 어린이집이든 특수 학급이든 이 부분은 아이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지 네. 이렇게 교육 정책 때문에 선택권 자체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만 3세 이상이면 의무 교육 대상자다. 네네. 그게 또 핵심인 거죠. 네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을 했다가 네. 철회를 했다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저희가 해당 병설 유치원에 작년부터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네. 올해 4월에 그 해당 병설 유치원에서 도교육청에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고 저희가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병설 유치원이 비장애 아동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데 아무래도 비장애 아동이 많으면 저희 아이들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이게 6월 말경에 해당 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교장이 이 교실에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만들려고 했던 교실을 일반 학급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며 이유가 이거를 뭔가요? 네. 그러니까 그 교실을 그러니까 특수학급 만들려고 했던 교실을 일반 학급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이유였어요. 네네. 아, 그 뭐 예를 들면
학급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일반 학급으로 바꿔서라도 이 수를 더 채우겠다. 예, 아무래도 지금 수요 자체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원래는 이제 특수학급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네. 일반 학급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의무교육 대상자고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 아동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권은 이제 저희 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되니까 엄마들이 많이 절망하고 상심이 네. 컸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좀 교육청과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다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뭐 취소가 된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납득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네. 이 건이 저희가 이제 피켓 시위를 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해당 병설 유치원 대신에 원도심에 지금 이제 일반 학급 학생들이 미달이라서 교실이 네. 남는 곳에 내년에 병설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라는 네네. 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긴 하던데 저희가 의무교육 대상자니까 네. 그리고 저희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당연히 가까운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수용이 조금 어렵고 교실이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교실이 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네네. 싶어서 저희가 1인 피켓 시위를 진행을 해서 네. 이 부분을 알리려고 하게 된 거죠. 네, 네네. 많은 또 아이들이 특수학급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수교사의 정말 그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당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낮밤 할 것 없이 무척 무덥죠. 이 제주 북부 지역엔 엿새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남부와 서부 지역에도 열대야가 사흘째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여름밤의 열기를 식혀주고 낭만을 선사해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제주 도내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탐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섬 속의 섬 비양도를 마주하는 협재 해수욕장입니다. 오는 8월 15일까지는 밤에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밤 9시까지 개장하는데요. 이때를 맞춰서 토요일 저녁마다 특별한 장이 섭니다. 아기자기한 장신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협재리 부녀회와 청년회가 꾸린 벼룩시장 CC입니다. 다양한 주전부리는 출출한 배를 달래는 데 딱이죠. 협재리 주민 대부분이 바다에 기대 살기 때문에 이 벼룩시장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단체는 바다를 살리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저희가 이제 수익금을 이제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밤바다를 밝히는 집어등이 장터를 훤히 비추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장날, 8월 말까지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장이 섭니다. 밤더위를 식히러 왔다가 장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너무 좋아. 협재 이거 왔다는 것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파시는 거 너무 다양하고 좋고 너무 좋아요. 낮에 덥고 습기도 많은데 이렇게 밤에 시원한 데서 하니까 되게 재밌고 즐거운 추억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밤을 잊은 도민들을 위해 불을 밝힌 이곳, 제주 시내의 한 서점입니다. 평소엔 저녁 10시에 문을 닫지만 한 달에 딱 하루는 예외인데요.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둡니다. 다양한 책에 파묻혀서 손길 닿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독서에 빠져들다 보면 이색 음료가 제공되는데요. 이색 음료의 정체는 온몸을 짜릿하게 해줄 맥주. 서점에서 왜 맥주를 주는 걸까요? 더워서 맥주를 고객분들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매달 심야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야 책방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동네 책방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고요.
제주의 8개 서점이 올 하반기 심야 책방에 선정됐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이제 또 그 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또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책을 좀 담쌓아 있었는데 또 이런 기회에 책을 또 몇 권 고르고 해서 여름철이라 해서 산과 바다도 좋지만 이런 서점에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 독서 산맥에 빠져보는 것도 더위를 싹 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더위를 잊게 해줄 좋은 기회는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도 있습니다. 2019 한여름밤의 예술축제가 지난 26일 개막했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8월 1일까지 7일간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제주 도립예술단의 그 개막 공연에 이어서 지금 39개 팀에서 락, 재즈,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 공연 진행자로 반가운 분이 초대됐는데요. 개그맨 장재영 씨입니다. 뭐 가수 공연도 많고 클래식 공연도 많고 춤 공연도 많지만 제주도에는 여러 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제주를 대표하는 또 공연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26회를 맞은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도립 제주예술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더위를 잊게 하는 선율이 기분 좋게 주변을 감쌉니다. 도립 제주예술단은 무대를 객석 앞에 꾸며 관객과의 호흡에 집중했는데요. 오래 기억될 특별한 여름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축제는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바람 쐬러 났다가 이렇게 뜻밖의 이런 행운을 갖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내년에도 이렇게 멋진 음악회가 생겨서 여러 도민들이 이렇게 무더위를 음악으로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채 식지 않는 열기에 밤잠을 설치는 계절이지만 여름밤이라서 즐겁고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열대야 잡는 공연장에서부터 정을 나누는 책방과 시장까지 여름 야간 문화 현장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KBS는 지난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 현장 조사를 비롯해 사업자와 환경 영향평가 대행업체와의 유착 관계, 이들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 등 이 환경 영향평가의 이면을 낱낱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탐사 K팀 취재팀과 함께 취재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강인희 취재기자 그리고 조세준 촬영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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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강인희 기자, 대규모 개발 사업 승인 절차 가운데 하나인 환경 영향 평가 다루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나요? 네, 사실 탐사 K팀인 저와 문준영 기자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한 조세준 기자는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닌 다른 아이템을 사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비자림로 확장 구간에서의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2014년부터 1년 동안 진행된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 데스크들이 환경 영향 평가 현장 조사의 부실 문제가 비자림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한번 깊게 들여다보자라며 이 선배들의 취재 경험이 난 촉에 의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배들의 제안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선배들의 제안으로 환경 영향 평가랑 주제는 결정을 했지만 이 취재 자체는 또 탐사 K가 하는 거잖아요. 문제점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 사실 부담이 컸습니다. 비자림농 확장 사업은 정밀 생태 조사단들이 분야별로 투입되면서 이 환경 영향 평가 현장 조사에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네. 하지만 다른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제보 내용이 있거나 문제점을 포착하고 시작한 게 아니어서 일단 이 사업별로 두꺼운 환경 영향 평가서와 자료들을 들여다보는 것, 사실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취재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들을 살펴본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지난 4월 환경 영향 평가 심의를 통과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 현장 조사표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추진하는 2호 유원지의 경우 도내 환경 영향 평가 대행 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에 맡겨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 환경 영향 평가서에 첨부된 조사자의 비행기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조사를 시작했다고 기재한 시간은 7시 41분이었는데요. 실제 제주 도착한 시간은 8시 7분이었습니다. 도착도 안 했는데 시작을 했다고 했네요. 네. 그래서 이 해당 업체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 이 현지 육상동물 탐문 조사표가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 문준영 기자가 확인을 한 부분인데 동네 주민 3명이 조사표에서 모두 1년 내에 노루를 봤다고 한 것으로 적힌 것을 보고 이 효동은 해안마을인데 가능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탐사 K팀이 직접 2호 1동과 2동 토박이 주민들을 찾아 나서서 물어봤습니다. 평생 이호동에 산 주민들 모두 노루는 본 적도 없고 전문가 역시 중산간에서 해안까지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 평가서에서 누락된 멸종 위기종이죠. 애기뿔 소똥구리가 나중에 발견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취재 결과 납득이 가지 않는 현지 조사 결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것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현장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번 탐사K 보도에서 저는 이 개발 사업자가 대행업체 비용을 주고 환경 영향 평가를 맡긴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문제라고 공감을 했지만 사업자와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청탁을 한다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세준 촬영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하는 게 지금 10년쯤 됐는데 촬영 기자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번 탐사K 취재, 촬영 기자 입장에서는 좀 어땠나요? 네, 우선 촬영과 편집만 주로 하다가 제가 찍히는 입장이 되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취재 기자나 아나운서들에 대한 입장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그럼요. 긴장됩니다. 예, 7시 오늘 제주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색다른 시도, 생각을 달리해서 촬영 기자의 시선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럼 좀 취재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의 유착을 취재할 때는 사업자들이 취재진을 만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대행업체들의 경우 취재를 모두 거부해 영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취재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이 사업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 막막했는데요. 고민을 거듭하다 일단 탐사K가 당시 심의위원들을 통해 취재한 생생한 내용들이 있으니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도청 빈 회의실을 빌려서 또 의사봉에 위원 명패를 가져다 놓고 세트장처럼 만들었고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편성 제작국 장비들까지 동원하고 또 우리 촬영 감독과 촬영을 도와줄 직원 등 모두 7명이 함께 새벽 1시쯤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자들을 섭외 회의를 재현하는 것도 구상은 했었는데요. 아마도 연기자 재현을 시도했다면 아직 촬영 중이지 않을까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저 힘은 다소 들었는데 취재원을 최대한 보호하고 당시 청탁 영상이 없이도 내용에 집중해 시청자들의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많은 또 노력이 있었네요. 이 그동안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문제점들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데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네, 이 멸종 위기종 동식물이 잇따라 발견되거나 또 곶자왈, 중산간을 훼손한다며 논란이 일어도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결국 다 추진되지 않습니까? 네. 이 심의위원회의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거나 사업 자체를 취소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부동의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부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시했는데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취재를 해보니 서울시와 광주시에서는 부동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심의가 부동의를 하면 사업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새로 다시 받아야 했는데요. 또 개발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비용을 주고 환경 영향 평가를 맡기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분야별로 심의만 전담할 분야별 박사 10여 명으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 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또 제주도가 심의위원들을 직접 선정하고 또 여기에 전현직 공무원에 제주도 산하기관들까지 직원들까지 위촉하는 데다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이 제주도의 개발 사업을 보면 승인 절차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전문가들은 문제로 꼽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크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동의 권한의 필요성부터 이렇게 대안을 또 제시해 주셨고요. 네. 조세준 기자는 촬영하시면서 느낀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를 촬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속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느낀 게 적지 않았는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좀 화가 났었습니다. 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무엇보다 도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이로 인해 환경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그리고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떠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환경과 개발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탐사 K팀이 이번 보도로 드러난 이 환경 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제주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로부터 인터뷰를 거부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의 이면을 파헤치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제주도가 침묵하는 이유는 뭔지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조세준, 강인희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북부와 동부 지역은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 때문에 피부가 뜨거울 정도로 매우 더웠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르며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 해가 져도 열대야 현상이 계속 나타나겠습니다. 심한 무더위에 각종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땐 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 등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가축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남부와 산지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25도 안팎으로 출발해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이 33도 가까이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처럼 낮게 일겠지만 해역에 따라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은 천문조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선 만조 시각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대체로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지만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도 본격적으로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들어 첫 폭염특보가 오늘 내려졌고 열대야도 이어져 몸도 마음도 지치는 때인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 나면 냉방병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지나친 냉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야간에는 제주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으니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7시 오늘 제주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